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선 집중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선 집중은 공인유사 민법의 새마다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해 주세요. 네, 드디어 이제 민사특별법 넘어왔습니다. 주임법, 주택임대차 주임법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68페이지입니다. 이제 존속기간과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해서 최단 기간 2년 보장되죠. 다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못하는 거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과 2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네요. 이때는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돈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다음 묵시갱신이 법에서 자동 연장시켜준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를 3년 해서요.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은 뭔가 통지해야 돼요. 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기간 끝나면 월세나 보증금 올려줘라고 이때 반드시 뭔가 통지해야 돼요. 우리 임차인은 기산점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되죠. 임차인은 이러겠죠. 기간 끝나면 나갈 거야 라거나 기간 끝나면 보증금이나 월세 내려달라고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 연장시켜줍니다. 이걸 묵시유갱신, 법정갱신하는데 보증금과 월세, 돈은 전 임대차와 똑같지만 기간은 전과 똑같이 3년이 아니라 기간은 2년으로 봐요. 돈, 보증금, 월세만 전 임대차와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5년간 보증금, 월세 10원도 못 올린 거죠. 이렇게 묵시갱신되면 기간 2년으로 보는데 이때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좀 이따 볼 계약갱신 요구하고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기간이 2년이 되는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살짝 외워봐요. 자, 이렇게 옵니다. 내 친구 대륙이가 이게 자이 아파트니까 주택 임대차죠. 아파트를 임차했어 이렇게 꼭 외워둡니다. 시에 나오면 꼭 맞춰야 돼요. 근데 자, 임차인이 월세 2기 연체하면 그런 사람은 보호 안 됩니다. 2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묵시유갱신 인정 안 해줍니다. 주임법은 숫자가 2자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나가라 한다 했죠. 임차인은 나가든가 나가기 싫으면 못 나가라고 이 똑같은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똑같은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나가, 임차인은 못 나가. 그럼 임차인 얘기입니다. 임대인은 못 쫓아냅니다. 저 임차인이 더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하면 방금 보신 건 묵시갱신과 똑같아요. 2년을 되는데 2년. 이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날 수 있다. 이게 아까 묵시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가 똑같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묵시갱신 나와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라는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즉 월세 안 올려주면 임차인은 월세 안 내려주면 이런 말이죠.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으면 여기까지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란 말이죠. 둘 다 아무 말 없으면
기간 만료 시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돈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말하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는 서로 본다. 누가 보는 거죠?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전과 동일하다 틀리고 2년으로 보는데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죠? 아까 빨강색이 외웠어요. 내 친구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이래 읽었던 겁니다. 계약갱시 요구는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하라 그랬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꼭 이때 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낸다. 다만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임대인이 계약갱시 요구 거절할 수 있다죠. 있다. 이 사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 거예요. 대치리가 있는데 대치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밥 많이 먹기로 아주 타고났습니다. 살도 포실포실 쪄서요. 그래서 포실하게 타고난 대치리가 그러니까 부추와 이하 보쌈을 좋아합니다. 이것만 계속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이렇게 올 겁니다. 저기 이제 포실이 아래 8번이에요. 8번. 바로 임대인 가로 열고 직계 존속과 비역 포함이여 제외여 포함해서 목적 주택에 실거주합니다. 지금 내 집 내가 살 거야. 그럼 나가라 말입니다. 임대인이 내 집 내가 실거주하면 임차인은 나가라 말이죠. 이때 직계 존속이란 내 부모님이에요. 직계 피속은 내 자식 포함해서 그러니까 형, 오빠, 누나 없어요. 직계 존속 피속을 포함해서 실거주할 때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고난 대체례가 7호에 7번 임대인이 다음 강모 아래가 가목, 나목, 다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나다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이로 목적주택 전부 또는 일부분과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감옥, 임대차 계획책을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릅니다. 즉 최초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미리 고지해서요. 우리 주택은 2년 후에 철거해야 됩니다. 들어오실래요? 하고 고지했어요. 들어온대요. 그럼 나가야겠죠. 나목,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안전사고리가 있어요.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다른 법령이 타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공법 시간에 정비법 공부했죠. 정비법으로 이 동네 다 철거하면 내 집도 철거되니까 나가야겠죠. 이게 타고난, 자 이게 타법령, 다른 법령, 고지 이게 자 안자가 멀리서 오면 이게 난으로 보여요. 지금 졸리신 분 난으로 보여요. 난 이게 타고난, 일부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철거입니다. 다시 타고난 대처리가 타법령, 고지 이게 안전사고 우려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합니다. 다음 부추가 2번이에요. 임차인 거짓이는 그 밖에 부정하게 임차, 이 부추가 부정하게 차입니다. 차. 1번이 이기연체, 주임법 2가 제일 많아요. 3번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합의해서 이사비 2천만 원 주겠다. 이게 합의하에 보상, 이게 합의하에 이게 보상이에요. 합보쌈이 합의하에 보상합니다. 다음 4번, 5번, 6번 묶으셔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주택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무단전대합니다. 5번 임차인 임차한 주택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항이죠. 중과실로 파손합니다.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과실 파손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과실은 우리 시험범위에 딱 3번 나와요. 시험범위에. 첫째 민법에 3번. 민법에 여기서 나오죠. 차고, 백구조 차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두 번째 여기 주임법, 중과실파손. 다음 시간에 상임법도 이 중과실파손 똑같아요. 이렇게 민법 109조 한 번 차고 주임법 한 번, 상임법 한 번, 시험범위 딱 3번 나옵니다. 6번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전부 또는 일부죠. 9번 그 밖에도 있어요. 그 밖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도 있던 거 기억하세요.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하 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직계손속 비속 포함 실거주, 타법령, 고지, 안전사고 우려로 전못들은 대부분 철거입니다. 부정하게 임차, 이기연체, 합의하에 보상,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전대,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파손이고 이게 다음 시간에 상임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상임법은 이게 3기예요. 3기. 그리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임차인은 이게 깨갱, 제가 깨갱 그래요. 깨갱권을 딱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차임보증금 20분의 1 5% 범위에서 증감, 증액,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음 깨갱에 따라 갱신이 갱신된 경우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 통지받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아까 묵시갱신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다음 임대인이 1항 8호 사유가 가로열고 목조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했죠. 그럼 임차인 나갔네요. 나갔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실거주 않고 제3자에게 목적주택 임대해버립니다.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보겠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데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즉 갑주택을 우리 임대차 있죠?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하고 임차인이 주택에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인데 을은 목적물 반환했거든요. 이사 갈 준비 다 했어요. 열쇠만 넘기면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줍니다. 그때 임차인은 보통 셋 중에 하나 행사할 수 있는데 첫째, 주택을 경매해서 보증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독가 보증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이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증금 권리금 외웠잖아요.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 항변으로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2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돼요. 그런다고 이사 나가면 대항력 같은 게 다 상실하니까 그때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을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면제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는 나갈 수 있어요. 을 권리가 지켜지는 거죠. 그럼 우리 나가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죠. 임대인은 보증금 못 빼준 놈 그 말입니다. 쪽팔려서 야 줄 테니까 빨리 말소해 그랬죠. 이게 동시행일까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니까 임차인이 등기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이고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데 이후 들어온 임차인은 설령 소액 임차인이어도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못 빼준 놈 공시되어 있는데 들어온 이 속 없는 사람은 최우선 면제는 안 해줍니다. 다음 주임법에서 임차인 가장 큰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가 있는데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경매, 증여 등등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선 면제권은 앞서 공부했지만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은 매매, 증여, 경매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오는데 우선 면제는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오른쪽 이 시간은 태양력을 공부합니다. 태양력은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소유자 변경 시 소유자가 나가 그래요. 그럼 태양력 있으면 안 쫓겨나는 것이고 태양력 없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태양력은 물권 원칙이 인정되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력을 갖추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률 행위와 경매를 나누어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한다고 이미 다 공부했어요. 매매는 매수인이 양수인이죠.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이제 경매로 바뀌었을 때는 내 저당권을 보죠.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말소 기준 권리, 즉 최선손이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그래야 대항력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는 서로 판단 기준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대항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와 경매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보는 거죠.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주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갑부동산 을가 임대차입니다.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해서요. 그러면은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건 채권이죠. 근데 1년 지났거든요. 근데 갑이 병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하면 1년 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나가 그래요.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되죠. 을이 가진 권리 채권이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채권은 계약 맺은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이 계약이 있으니까 당사자끼리는 계약 효력으로서 약속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항력이란 을은 갑과 맺었죠.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신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대항 못하니까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3억도 병에게 달라 못하죠. 갑에게 받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을이 대항력 없다는 말은 여기 양도에서 양수인 병이 양도인이나 임대인 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꼭 외우세요.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은 전소유자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시가 X가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는 거죠? 3억을 병에게 받는 거 아니죠? 갑에게 받으니까 병은 5억 다 주고 삽니다. 그럼 병이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건 임의규정이라 임대인이 협조해 줘야 돼요. 보통 귀찮아서 협조 안 합니다. 설령 하라 그래도 을 네 돈으로 알아서 해 그래요. 그럼 을이 안 합니다. 들어갈 때 돈 들어, 나갈 때 말소할 때 또 돈 들거든요. 이래저래 우리의 실생활에서 임차권 등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X가 이제 주택이었다면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 했어요. 그럼 주택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굳이 할 필요 없죠. 특별법. 이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이 전이신고 같은 말입니다.
전이신가면 이게 대항 요건이군요. 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셋째, EX가 상가였다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였어요. 그럼 상가 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대항 요건이거든요.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등기하면 대항력이 즉시 생기고 아래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겨요. 그것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첫 번째 만약에 셋 중에 하나로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병 매매할 때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년간 안 쫓겨나는 거죠. 나갈 때 3억도 병에게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이거 꼭 외우세요. 그럼 이제 을은 남은 기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고 기간 끝나면 3억도 병에게 받고 나갑니다. 그럼 이제는 병이 우리가 병이라면 2억에 사야겠죠? 병이 나중에 3억을 내주니까 2억 이하로 사야 됩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럼 지금 소유권이 경매로 받겠나요? 매매로 받겠나요? 매매로 받겠죠. 그러면 이 병 등기보다 이게 더 빨라야 그래야 병이 2억이 사겠죠.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은 특별히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3번은 이런 교재에서 대항력 있다가 아까 승계한다 했어요.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후 3억을 제거해서 을이 임차인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을은 아직 3억 탈납 못하죠. 임대차가 끝났을 때 그때 보증금 3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채무자 을이 돈을 안 갚아요. 채권자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면 병이 보기에 을은 내 채무자고 병이 이걸 가압류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보증금에 관해서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보증금 내줄 채무자죠? 임대인 갑. 임대인 갑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죠. 그럼 병이 가압류해서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나의 채무자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입니다. 그럼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채무자랍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한테 팔렸습니다.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정이 양도인 갑지를 승계한다. 그래서 양수인정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류 채권자 병도 갑이 아니라 양수인 정에게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재에서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되고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자, 이 말이죠.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되고 주택이 양도된 경우, 여기까지예요. 양수인청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지 승계한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 병도 양수인청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한다고 끝납니다. 대항이 있으면 여기 승계한다로 끝나요. 자, 이제 경매로 갑니다. 경매는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 등등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한다고 이미 저당권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즉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이 상태로 경매 나오면 저당권 밑으로만 소멸하죠. 얘들은 살아남네요. 얘들은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빨랐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에서 안 쫓겨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당권이 있고 용의권이 있으면 경매 나오면 1번 저당권 소멸하고 다 소멸합니다.
얘들은 다 쫓겨나는 거죠. 대양력이 다 소멸하게 됩니다. 얘들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다음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있으면 시험이랑 항상 저당권이 2개면 시험 후순위 3번이 경매 신청 갑니다. 그래도 말소 기준 원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예요. 소멸하고 샌드위치 소멸하고 다 소멸합니다. 대양로 소멸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가백의 X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부동산에 첫 번째 근저당권자가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을이 있어요. 그럼 이 을 3명, 을 3명은 갑과 계약했죠. 다음 근저당권자 B가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매매로 바뀌어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 너희들 3명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양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매매는 저당권 보지 말라 그랬죠. 매매가 4번이라 이게 시간이 빨랐잖아요. 금평은 이거 알고 사기 때문에 이 을 3명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고 안 쫓겨납니다. 이 지상권이 30년이라면 얘는 총 30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얘도 안 쫓겨나고 얘는 기간 끝나면 전세금을 병에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얘도 안 쫓겨나고 나갈 때 보증금을 병에게 받습니다. 주기는 갑에게 줬죠. 나갈 때 병한테 받습니다. 이게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병은 갑주의를 승계하는 거죠. 여기다 병을 대입하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B가 경매 청구했어요. 경락인이 을 3명 다 나가 그래요. 매들은 대항할 수 없죠. 말소 기준으로 소멸이라 대항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 병은 갑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죠.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재 양가로 1번 대항력 발생. 1번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라는 게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를 말합니다. 그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게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가로치시고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합니다. 이때 전인신고할 때 주민으로 보게 됩니다. 이 주택 점유 인도와 주민으로는 대항력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대항력 존속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은 계속 존속해야 돼요. 중간에 둘 중에 하나 끊기면 바로 대항력 소멸합니다. 돈 받고 나가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다음 대항력 내용에서 아까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해서요. 그래서 임차유일 때 양수인이나 임대료를 승계한 자,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그러니까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죠. 양도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항력이 있으면 제3채무자주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음 매매로 소유 바뀌면 양수인 소유권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되고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빨라야 된다고 다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이제 보증금 보호에서 우선면제입니다. 자, 주임법 상임법 똑같습니다. 그냥 우선면제, 최우선 다 똑같아요. 다 대지 포함 똑같습니다. 갑토지에 갑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전세권 계약합니다. 그럼 전세권은 우선면제권 있죠? 근데 토지가 경매 나와요. 토지. 우선면제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얘는 우선면제권 있지만 건물과 토지는 별개죠. 건물이 경매 나왔을 때 을은 우선면제 받을 수 있고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받으라고 써놔서 엄청남이 되게. 그래서 이게 심해 아주 잘 나온 이유가 있어요. 갑토지에 갑주택이 있는데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토지만 경매 나와도 우선면제 최우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대지가액 포함하라고 싹 써놨거든요. 엄청난 권리죠? 심해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증 우선면제입니다. 여러분 교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대지 포함해서 보증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선 면제권은 이렇게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다 그랬어요. 주택이 미등기여도 주임법 적용되죠. 미등기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대지만 경매돼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임대차 성립 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제3자 타인에게 양도 매매되어서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여전히 계속 대지 경매되고 환가대금에 여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대지 포함 써놨거든요. 최우선 면제입니다. 여기도 법에 정한 소유 임차인은 대지 포함이죠. 대지 포함한 임차주택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융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이죠. 이게 우선 면제니 최우선 면제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은 보증금융 일정액이 나오고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 말이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이거든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최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면제 대상 보증금액이 주택가액 대지 포함해서 주택가 2분의 1 초과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 해주죠. 최우선은 이렇게 한없이 인정하는 거 아니고 경매대가 2분의 1까지만 해줍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대항력과 확정을 갖췄네요. 옳은 겁니다. 묵시갱시 2년, 이게 정답이죠. 묵시갱시 2년입니다. 이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면 임차인만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임대차가 묵시갱신되면 사람이 바뀌었죠. 을만 갑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난다 했어요. 4번은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물어봤죠. 임대차가 끝나기 전 불려줘. 끝난 후죠. 끝난 후 보증을 못 받을 때 신청하는 거죠. 자, 5번은 제일 끝에 임차인들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이 대항력이죠.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죠. 5번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를 마치면 아까 대항력 갖췄잖아요. 병한테 못 나가라고 주장,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항력은 신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 자, 문제가 갑을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엄청 길죠. 그럼 문제 읽지 않고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자, 옳은 거죠?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은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기에 저당권이 어떨 경우에 소멸하죠? 첫째, 채권이 소멸할 때, 두 번째, 경매 나왔을 때, 그때 소멸하죠. 경매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죠. 여기 경매 보이잖아요. 경매 보이니까 소멸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주임법이 사례가 나오면 항상 이와 똑같이 나옵니다. 패턴을 딱 외우세요. 갑은 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유역 임차에서 대항력권 확정을 받아 거주하겠다. 을 저당권이 선순위고 갑의 대항력이 두 번째죠. 다음 정의 주택을 저당권 되겠죠. 항상 똑같아요. 1번 저당권, 2번 대항력 임차인, 3번 또 저당권. 항상 경매는 후순위 저당권 정의 경매죠. 정의 기여당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경매받았네요. 그럼 자, 어떻게 되죠? 말소기준원리 을 저당권 소멸하고 그 밑에 임차권 대항력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해서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럼 2번 경락이 무가 양도인 병지를 승계한다 틀렸죠.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은 필요 없는데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이 선순위나 을보다 우선면제 받을 수가 없죠. 을이 선순위입니다. 다음 2번, 4번 똑같은 말입니다. 4번 임차인 갑은 경락인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할 수도 틀렸죠. 대항을 없으니까 2번에서 승계하지 않는다 했죠. 5번 정은 갑보다 늦게 받죠.
갑이 더 빠르고 정이 제일 꼴순이었죠. 그러니까 3번, 5번은 들러리입니다. 1번, 2번, 4번이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시선 유충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교재 이름도 꼭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